지금이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자, 바로 지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결정이라는 걸 반드시 하셔야 돼서 결정을 통해서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지내시고 고등학교 2학년 지내시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쭉쭉쭉 진행을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탁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지원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방금 무언가 굉장히 대단한 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결정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을 마치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해맑잖아요, 애들이. 아직 그냥 너무 천진하고 굉장히 해맑고 선진국 애들 같아요. 찌들지 않고. 근데 보시겠지만 위에 이제 자녀들이 있으신 학부모님들 있으실 겁니다.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어가면서 아이들 얼굴빛이 흑화되죠. 마음도 잿빛이 되고 흑화가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다 흑화되는 건 아니에요. 파이팅 넘치는 애들도 간혹가다 있지만 소수라는 게 포인트겠죠. 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탁 맞춰지게 되면요. 즉 기말고사가 딱 지나게 되면은 이제 세 가지 어느 정도 뭔가가 윤곽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에 4번의 시험을 봤잖아요. 중간 기말을 봐가지고 등급이 고스란히 나와버려. 그쵸? 그래서 그 숫자로 박혀 있어서 지워질래야 지워질 수가 없는 숫자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였습니까? 11월 23일 날 우리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학생들이 치렀습니다. 그렇죠? 아직 성적표는 안 나왔지. 성적표 안 나왔죠? 조만간 나올 텐데 몇 점이고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학생들은 알 거고요. 시험장 분위기가 어땠어요? 애들이 열심히 봅니까? 아니요, 많이 잤습니다. 아, 발이 퍼졌냐? 네. 연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는 벌써 고1 때부터 이렇게 퍼자는 새끼들이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어머님들은 이제 자고 있는 거를 같이 보시진 않으셨잖아요. 오늘 온 친구들은 안 잤잖아. 그렇죠? 친구들이 잼민이같이 자고 앉았잖아. 시험 기간에. 근데 어머님들은 그 사연을 모르시니까 성적표를 딱 갖고 오면은 뭐는 하나 잘 나왔어. 근데 뭐는 막 난리 났어. 막 4, 5 찍고 막 이러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이때 엄마 너무 피곤해가지고 옆에 있는 새끼가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이 시험은 잘 못 봤어. 뭐 범위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잘 못 봤어.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수능 성적표가 모의고사가 나와 있어요. 11월 것도 있고 9월 것도 있고 3월 것도 멀지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숫자로 박혀 나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생기부인데 생기부를 실물로 보시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세요. 그러니까 내년 2학년 올라가고 나서 3월이 돼서야 사실은 조금 보실 수도 있고 출력도 가능하시고 하시긴 할 텐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다 알아요. 대충 내 생기부 어느 정도 어떤 내용들이 채워져 있을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기부 만드는 굉장히 핫 시즌이죠. 수행평가 막 쏟아지고 막 피터쌤한테 질문하고 막 슬랙으로 지금 말 걸고 지금 이런 시즌이 왔고 특히나 이제 굉장히 황금기는 이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 되기 전까지 황금 같은 2주가 있어요. 그때 이제 발표할 사람 막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생기부를 만드는 시즌에 도래를 하죠. 자, 그런데 생기부의 내용이 실제로 실물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본인은 알고 있어요. 생기부가 정체성이 없어.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뭐 다짐만 겁나 많아. 활동은 별로 없고 다짐이 겁나 많고 딱히 뭐라고 색깔이 도드라질 만한 그런 생기부가 아닌 거죠. 자, 세 가지가 이렇게 약간 애매한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애들이 약간 살짝 현타가 와요. 근데 이렇게 세게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색깔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데 이러다가 겨울방학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고2가 돼서 2학기 중간고사를 딱 보면 겨울방학 때 열심히 했거든요. 뭐 윈터 갈 놈들은 윈터 가고 뭐 학원도 특강도 듣고 열심히 했는데 1학년에 비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오르지가 않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현타가 와장창 한 번씩 더 오죠. 그러면서 세 부류의 학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고 굉장히 길을 잃는 학생들인데요. 극단적인 경우긴 합니다만 갑자기 알바를 하는 애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재원생 중에는 당연히 못 봤어요. 여기를 다니면서 알바라고 그런 애는 없는데 저희 집이 이제 상암동인데 주말에 저희 딸하고 이제 남편하고 삼겹살 구워 먹으러 이제 뭐 식당가 같은 데 가보면은 자꾸 저희 딸이 고인데
그 1학년이랑 인사를 해요? 뭐야? 누구야? 아는 애야? 우리 학교 선배. 선배? 3학년? 3학년이 여기 왜 있어? 알바하나 봐. 그래서 그런 거다 보다 사연이 있나 보다. 뭐 이랬는데 다음 주에 다른 고깃집 가니까 또 딴 놈이 있어. 또 딴 놈이 또 있고 이제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알바를 오지게 그렇게 하고 앉아서 어디서. 이거 극단적인 경우 저는 사실은 우리 은평구에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학원 재원생 중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 자,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 있어요. 갑자기 예체능. 양심은 있어서 악기는 안 해요. 체육이라든가 미술로 갑자기 하죠. 악기를 못하죠. 지금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래서 미술을 뭐 한다거나 뭐 중학교 때 조금 잘했다는 뭐 예체능 쪽으로 약간 돌려서 예체능 바람이 살짝 붑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어요, 이런 애들이. 혹은 이제 가장 많은 사례들은 아시겠지만 이거죠. 정시 파이터께서 나오셔요. 근데 파이터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정시러지 정시 파이팅은 안 넘쳐요. 실상은.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실제로 내신이나 모의고사나 생기부의 정체성에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사실 저런 갈등의 구조를 보여주지는 않겠죠.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좀 이런 이유는 당연히 합격 가능한 전형, 이 점수를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노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식이 안 그러라는 법이 없어요. 실제로 저런 고민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지극히 학생의 뷰로 바라보고 있는 혹은 전략 없는 학부모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감정적인 장면이고요. 이 똑같은 상황을 한번 숫자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은 8개 고등학교에 자녀를 두고 계시고요. 그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8개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수의 기준은 예일여고부터 우리 신출고까지 원생수 이렇게 됩니다. 재원생 수죠. 1학년에. 자, 그리고 각각 국영수의 표준 편차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예일여고나 대성고 같은 경우는 빨간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표준 편차가 보통 되게 좁네요. 그렇죠? 대성고는 거의 한 자리예요. 그리고 대성고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2학년이나 3학년이 돼도 표준 편차가 막 그렇게 벌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이 다니는 그 고등학교의 이름을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따다닥 치시기만 하면 2학년의 표준 편차, 3학년의 표준 편차, 주요 과목의 표준 편차를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준 편차가 지금 1학년의 표준 편차를 그대로 2, 3학년 때 유지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뭐죠? 얘네가 이뤄주니까. 얘네가 이렇게 마탱이가 가주니까 실제로 표준 편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 A 케이스와 B 케이스 두 가지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예일여고 정도의 어떤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2학년이 되면 15에서 18이 되고 18에서 고3이 되면 더 벌어지죠. 23도까지. 내신을 버리는 애들이 종종 나오기 시작을 해요. 막 눈에 띄느냐? 난 내신 버렸어? 버렸어? 막 이렇게 나불나불 얘기를 하고 다니냐면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정시러라고 얘기하지만 내신을 아싸리 버리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막 정시에 매진하지도 않고 좀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지는 상황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동명, 선일, 명지, 성정, 일반반 그리고 대성고 빼고 충암이나 숭실고는 바로 여기에 수입니다. 18에서 23, 25 과목마다 이거보다 편차가 더 벌어지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자, 요게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앞에 이제 팩트예요.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감정적인 교감보다는 실제로 이런 표준 편차가 기다리고 있으니 자녀나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일러줘야 될지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내신의 플랜을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5개 학기가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 학기가 있어요. 그거 딱 마치고 원서 6장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5개 학기 중에 내신을 가장 따기가 제일 빡센 학기가 언제인 거 같으세요? 1학년 2학기예요. 1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는 그냥 얼타는 거죠, 애들이. 막 하고 막 급식 맛있지 않냐? 막 이러고 막 뭐 무슨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시험은 몇 문제 나왔대? 막 이러고 막 적응하느라고 이러다가 1학기를 딱 봤더니 잘 본 애도 있고 좀 못 본 애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는 애는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름방학 지나고 2학기 때는 한번 뒤집어 볼란다! 내지는 내가 1등급이니까 나 이거 완전 유지각도로 갈 거야. 딱 이래가지고 2학기 때 다 빡세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1학년 2학기인 지금 점수가 올랐네 안 올랐네 하면서 깨춤출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기정사실화된 상황인 거죠. 우리 동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벌어지냐면 2학년 2학기 때부터 굉장히 벌어지기 시작하고 분위기는 정말 말도 못하게 달라져요. 지금이 딱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보다 한 학년 위인 선배들이 2학년이고 3학년들은 지금 다 어디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뭐 말뭐. 근데 제가 2학년 수업하고 있는데 제일 힘든 학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뭐 관리를 빡세게 하면 다 퇴원할 것 같고 다 약간 맛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역 같은 느낌이에요. 군대 뭐 예비역 같은 느낌이고 막 산후조리원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퍼져 있고 막 뭐라고 하면 막 울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이게 조심스러운 좀 그런 학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건 감정이고요. 내신 플랜을 짜야겠죠? 자, 이거 이번까지 잘 보고 내신 성적을 2학년 때 올려야 돼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신 학부모님들이 대성과 예일이 아니라면 더 큰 폭으로 올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사례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올릴 건데 어떻게 올릴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새끼가 수학이 4예요. 1학년 내내 특강도 듣고 과외도 붙이고 별짓도 다 했는데 4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럼 2학년 계획이 혹시 4인 수학 등급을 2로 올리시는 게 목표신가요?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나요? 4에서 2는 못 올립니다. 그렇게는 못 올리고요. 저는 차라리 이런 전략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학은 얘가 지금 너무 선행이 안 돼 있거나 선행을 떠나서 일단은 깊이 있게 사고하는 수학적 능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것에 집중을 해서 돈을 쏟아붓고 막 시간을 들여갖고 2등급을 올릴 때에 분명히 다른 과목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잘하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수학보다. 그럼 그거를 2등급이다 그러면은 1점대 후반으로 올릴 생각을 해야 되고 4등급인 수학은 유지만 하자. 떨어지지만 마. 5로 내려가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학종에서도 그렇고 학생부 교과에서도 그렇고 5등급 이하면은 조금 약간 굉장히 좀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과목을 위주로 내신 성적을 2학년 때 어떻게 올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되면은 일반 선택 과목들 다 상대평가잖아요. 그 단위수가 올라가는 그런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주요 과목에서 우리가 조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1학년 때는 모두가 다 공통 과목으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봤는데 2학년이 되면은 선택 과목이라는 이제 과목들이 생깁니다. 선택 과목 중에는 일반 선택 과목도 있고요. 심화나 진로 선택 과목을 2학년 때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나 심화를 선택하게 되면 그 과목들은 1에서 9등급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취도 평가거든요. A, B, C. 그럼 그거를 갖다가 막 똑같이 빡세게 공부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많이 주면은 30, 40%까지도 A 등급을 주는 학교들이 있는데 B를 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A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 똑같이 시간 할애를 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 성취평가를 하는 과목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다르게 세워야 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신이 몇 등급이 나왔고 막 울고 불고 이럴 때는 아니고 일단은 숫자로 우리가 좀 정량화시켜서 2학년과 3학년의 성취도를 아이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앞에 페이지까지는 그냥 우리 얘기였죠. 우리 서부학군에 있는 8개 고등학교가 분위기가 저렇더라. 2학년, 3학년이 되면 점점 흑화가 되고 애들이 자꾸 대책 없이 정신 파이팅 넘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표준 편차는 저렇게 늘어나더라.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우리 얘기였고요. 대학은 학생을 어떻게 뽑는지 우리 대학의 뷰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끼리만 경쟁해서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대입 전형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도록 할 텐데 제가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를 좀 드릴 거예요. 자, 먼저 대학은 어느 대학이든 우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들 중에는 가장 우수한 이 레벨, 요 아이들을 뽑아서 우리 대학에 입학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다들 양심이 있고 기본적인 계산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 서강대가 서울대 가리들이 우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성균관대 학생이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이 연대 가리들이 우리 성균관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몇 년이 따져보면은 아주 주제 파악이 잘 돼 있고요. 기가 막히게 뽑는 전형들을 연구를 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전형들이 열려 있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전형은 세 가지죠. 자, 제가 되게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드릴 거예요.
세 가지 전형이 수시 전형인데 이 세 가지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도 그렇고요. 학부모님들은 대학 입시가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공정합니까? 예,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네, 대성고학부모님 계신가요? 대성고학부모님? 재영이 학부모님 어떻게 되세요? 재영이 형, 예, 재영이 형님. 대성고학부모님이세요. 그리고 대성고에서 우리 재영이가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대성고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우리 재영이 어머님께서는 대성고에서 2등급 받는 거 이거 진짜 힘들잖아요. 대성고에서 2등급 받는 거. 근데 만약에 우리 숭실고 학생들이 지금 많이 와 있는데 숭실고 학생들이 2등급 받는 거랑 우리 재영이 대성 가가지고 2등급 받는 거를 대학이 똑같이 보고 있다 그러면은 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괜찮으세요? 우리 애들은 대성고에서 네. 예, 열받으시죠? 네, 열받죠? 근데, 민준아, 숭실하고 대성이랑 내신 등급, 2등급 같이 똑같다라고 대학에서 얘기하는 거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않죠? 공정하죠? 아주 공정하죠? 2등급인데, 똑같은 2인데, 공정하죠?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을 볼 때, 대성고 2등급, 숭실고 2등급을 같게 봅니다. 같게 봅니다. 재영이 어머니는 빡치죠. 하지만 우리 숭실고 1, 2등급 학생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등급과 2.9등급을 똑같이 봅니다.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체로 같게 보는 거죠. 그럼 2.1등급하고 2.9등급이 봤을 때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신 등급만 본다 그러면은 공정하지가 않아요. 자, 하지만 대학이 바보가 아니라서 하나 더 걸죠. 하나 더 겁니다. 그게 바로 수능 최저죠. 자,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갖고 와. 2합 7이야? 2합 6이야? 2합 5야? 3합 6이야? 3합 7이야? 3합 8이야? 4합 8이야? 가져와. 허들 넘었어? 그 다음 허들이야. 넘었어? 그 다음 허들이야. 가져와. 자, 수능의 최저 조건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등학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준이 아니라 수준을 보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수준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알아요. 1년 전에 고등학교 선택할 때 다 우리가 계산하고 거기 넣었잖아요. 대성 빡센 거 알고 넣고 예일여고 빡센 거 알고 넣고 저 안 넣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나중에 됐는데 어찌됐건 같잖아요. 그냥 빡센 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신 따기가 비교적 조금 용이하고 장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다른 학교에 넣어서 거기를 지금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약간 모른 척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신이 막 헷갈려갖고 지금 너무나 막 이런 잽을 많이 맞아서 정신이 지금 없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타격감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 어찌됐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렇게 따졌을 때는 공정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맞겠죠? 내신만 보는 건 아니니까. 자,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먼저 파악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출신 고등학교를 보죠. 출신 고등학교를 봅니다. 블라인드인데 출신 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냐? 우리도 보여요.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이름, 그리고 선택 과목들의 어떤 이 표준 편차들, 그리고 원점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 학교는 서울 시내에 좀 잘하는 일반고구나. 이 학교는 약간 서울 외곽에 있는 조금 약간 공부 진짜 더럽게 안 하는 약간 이런 학교구나. 아니면 여기는 뭐 특목고 중에서도 완전히 하위권에 있는 상위권에 있는 그런 특목고고 이게 다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점수 자체가 그냥 등급만 띡띡 써서 주는 게 아니라 원점수 보죠. 평균 보죠. 평균. 표준 편차 보죠. 인원 보는데 어떻게 안 보여요. 이게 당연히 보이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이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교과 세팅 내지는 창체 내지는 행발 내지는 거기에 있는 모든 활동의 면면들을 다 볼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출신 학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에 비하면 교과는 이제 붙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딱 입결이 나왔을 때 아주 클리어해요. 몇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붙었다. 최저는 우리가 원래 걸었던 조건은 미리 얘기했으니까 다 클리어한 거고 그래서 굉장히 붙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사실 유감이 전혀 없어요. 종합전형은 몇 등급이 왜 붙었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학교가 발표를 하나요? 전혀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영업 기밀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교과보다는 종합으로 지원했을 때 더 높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건 많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쌩깔 수가 없고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신고등학교를 보고요. 대학은 주관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교에 우리 고등학교 여기서 이제 합격을 하려면 봐야 되는 게 우리 고등학교 숭실고에서 뭐 선정고에서 작년에 우리 선배 중에 내신이 몇 등급이었는데 무슨 전형으로 학종으로 어디를 썼더니 붙었더라. 요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합도 이런 전반적인 걸 다 챙겨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비교적 공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논술열로 갈게요. 논술 전형은 대학별로 그 대학별 논술 고사를 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동네에 논술 학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논술 전형이 굉장히 성행하고 굉장히 이것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육 특구가 유리하니까 논술 전형은 정말 강남권에서만 유리한 전형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역시 논술 전형은 대학별 고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무조건 수능 최저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 까봤을 때 실질 경쟁률은 50대 1로 처음 발표났던 거를 무색하게 10대 1로 탁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시험장에 시험 보러 가지도 않습니다. 수능이 끝난 다음에 논술고사를 진행을 할 때에는 본인이 봤던 수능의 점수가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저가 안 맞춰졌을 때는 가서 논술고사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저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가장 관건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전형에서 대입은 기가 막히게 공정성을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뽑고 있다고 우리는 결론을 좀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대학에서 지금 이 전형으로 아이들을 뽑고 있다라는 거를 학부모님들께서 지인을 만나시거나 아니면 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동네 후배라든가 동생을 만나셨을 때 설명이 가능하실 정도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학부모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이건 아는데 저건 모르겠다. 그건 모르는 거죠.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말이나 글로 설명을 하실 수 있다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걸 겁니다.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 혹시 우리 아이들이 지금 1학년 이렇게 과정을 치르는 동안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 이맘때 너무너무 열정이 뜨거우셨어요. 고등학교 선택할 때. 그리고 선택하는 원서를 쓰기 전날까지도 학원에 전화를 하셔서 저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디를 가야 되냐, 충암이 낫냐, 숭실이 낫냐, 대성을 가냐, 충실을 갈 거냐, 동명이 낫냐, 선일이 낫냐, 예일과중이 낫냐, 선정과중이 낫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없었어요. 진짜 어디가 더 유불리가 낫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불리가 어디 있어요? 유불리가 뭐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 아까 앞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와 종합은 다른 전형이고 유불리는 종합으로 썼을 때 교과로 썼을 때 유불리가 굉장히 달라지는 고등학교가 있을 뿐이겠죠. 그때 거의 다 결정된 상태인데도 굉장히 열정의 온도가 높아가지고 막 달려들어서 어디가 더 좋은지 막 오셔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지난 1년 동안 어떠셨나요? 지난 1년 동안 아이들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겠지만 혹시나 대입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서부학군 고등학교의 대입 수시 지원 전략과 준비라는 제목인데요. 내신이 1학년 거를 탁 마무리를 했더니 내 새끼 내신이 1.8에서 2.3이라고 칠게요. 아씨, 너무 좋은데요? 1.8에서 2.3이면 완전 좋죠. 자, 그런데 학부모님이 진짜로 레알 딱 바라만 봤어. 여기서 바라만 본다는 거는 학원 보내고 뭐 스카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밥 챙겨주고 요 정도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라만 본다는 게. 그렇게 하셨다. 그럼 얘는 어딜 가냐? 나중에 대학을 갈 때 광운대와 상명대를 갑니다. 전해신을 가지고. 싫어합니다. 왜 저기를 가느냐? 실제로 광운대, 상명대, 광운대는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그리고 광운대는 2합 7입니다. 2합 7은, 아니 상명대가 2합 7이죠. 2합 7은 3하고 3합 맞추면 2합 7이 되는 건데 내신이 1.8에서 2.3인 애가 2합 7을 못 맞추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겨우 그걸 턱걸이로 맞춰가지고 결국 그냥 여기를 가는 거예요. 광운대는
지금 수능체를 맞춰갖고 상경되는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얘가 운이 나빠서 저길 갔냐고요. 운이 나빠서 간 게 아니죠. 자, 그런데 똑같은 1.8에서 2.3등급을 받은 학생이 엄마 아빠가 고춧가루를 팍팍 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양념을 또 얹고 아이랑 시기적절하게 상담도 하고 야, 너희 학교 국영수 표준 편차가 2학년 1학기 때 요만큼이고 2학년 2학기 때 더 벌어진다. 버텨. 네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알아서 깔아줄 거야. 좀만 기다려. 분위기 난리 났지? 지금 축구하고 방구 끼고 지금 그치? 학교에서 좀만 기다려. 엄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몰랐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웃지 못할 상황들이 막 벌어져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졸업해서 대학 간 애들인데 뭐 진짜 2학년 때 상담했을 때 내신이 뭐 3.3 이랬는데 2학년 마치고 나서 3학년 되니까 2.6으로 올라버리고 2.6이었던 애가 1.9로 올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좀 독해야 가능하겠지만은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무슨 드라마틱한 갑자기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막 공부신 입신하셔가지고 막 된 게 아니라요. 아까 보여드렸던 표준 편차의 어떤 역주행에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상담들을 엄마 아빠가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애가 힘들어할 때도 힘들어하지 마. 걱정 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수학 계속 4 맞아. 나쁘지 않아. 그런데 너는 영어랑 그리고 국어랑 탐구 과목을 잘하니까 요거를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3점 올리면 돼. 많이도 아니야. 그냥 0.8씩 올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렸더니만 우리가 경희대랑 서울 시립대를 가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얘가 맞추고 생기부를 좀 양념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정말 리스펙 엄마 아빠가 나왔다. 같은 내신 등급인데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 3합 6을 맞춰서 교과 전형으로 고대를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윤호 형이 그치? 윤호 형이 우리가 3합 6이라고 하는 은평구에서 사실 맞기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잘해서 이제 서울대 간 친구들도 있지만은 3합 6이라는 게 너무 살인적이잖아요. 2를 가져야 되는 거고 국영수 탐구에서 3개를 합쳐서 6등급을 맞추라는 건 서울대보다 더 빡센 최저인데 그거를 현역이 은평구에서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대박인 거예요. 이걸 얘가 맞췄어요. 그래서 교과로 고대를 탕탕탕 합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일여고죠. 예일여고 출신인데 이 친구 이제 고대 간 친구는 숭실고였어요. 숭실고. 그리고 여기 연대 간 친구는 우리 1등급이 아니에요. 1점대 초반이 아니거든요. 1점대 후반에 가까운 친구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연대에 합격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얘네는 특별한 애지. 우리 집에는 여기인데 혹은 여기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호흡이고 팀워크인 거죠. 애가 혼자서는 저 내신을 꾸려가기조차도 굉장히 빡세고 이건 정말 힘든 거였을 텐데 사실 엄마 아빠가 대단한 걸 해주실 게 아니고요. 이런 정보와 시즌마다에 필요한 어떤 화이팅 넘치는 팩트체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너무 상위권인가요? 2.5에서 2.8로 한번 냅두겠습니다. 2.5에서 2.8로 가면은 가만히 쳐다보면은 명지대랑 같은 데입니다. 역시 명지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이 꽤 좋고 2.5에서 2.8이면 반에서 지금 한 2, 3등 한다 소리거든요. 내 내신이 저 정도 되면은 그럼 반에서 2, 3등 하면 옛날 같으면 서영고 같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요상하게 명지대를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명지고 애들이 그렇게 명지대를 잘 가요. 지네는 싫겠죠. 우리가 옛날에도 왜 숭실고 숭실대 어떻게 생각하냐? 해보라고 생각하냐? 예, 이렇게 약간 같은 이름 쓰면 좀 애들이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최저를 안 맞춰도 되는 명지대라든가 최저가 조금 덜 빡센 가천대라든가 이런 데를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신경 써서 2합 5를 맞췄다. 그러면 국민대 가는 거예요. 2합 4를 맞췄다. 그럼 숭실대 가는 겁니다. 전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애들인데 생기부가 조금 시나리오나 분절된 분위기가 아니라 연계가 참 잘 돼 있어서 3학년 1학기까지 정말 연계성 있는 생기부를 잘 꾸렸다 그러면은 이대나 한양대를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요, 뭐 아무 대학이나 저희가 한번 써볼까? 이게 아니라 실제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역시나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첫 번째 내신 등급. 두 번째, 지금 수능 최저 등급의 조건. 자, 지금 우리 학생이, 우리 아들, 딸이
이번 기말고사까지 다 끝나고 났더니 내신이 2.5에서 2.8이다. 그럼 여기 가는 거죠. 가만히 냅두면. 근데 최저를 맞췄다? 근데 최저를 가천대로 맞췄냐, 국민대로 맞췄냐, 어떤 전형 정도로 맞췄냐, 2합 5를 맞추냐, 2합 6을 맞추냐, 2합 7을 맞추냐에 따라서 대학 레벨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최저 등급의 조건을 우리 애가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거죠. 뭘로요? 11월 모평 점수. 11월 모평 점수요. 그래서 11월 모평 점수가 중요했었어요. 실제로. 자,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선배 실적 아까 말씀드렸고, 생활기록부도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제대로 좀 갖춰진 생기부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생기부가 나오면서 저희가 진단하는 그런 어떤 상담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이 친구가 어떤 방향 속으로 어떤 전형으로 나갈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런 게 없잖아요. 저런 게 없으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모르겠거든요.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충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되게 루틴하게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하는데 무슨 과목을 올려야 내가 등급이 전체적으로 오르는지, 그리고 최저는 내가 맞출 수 있는 건지, 대학에서 어느 정도 최저선을 요구하는 건지 아무도 얘기 안 해주잖아요. 학교에서 그거 얘기를 얘네를 해주진 않잖아요. 지금 고1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장에서 우리가 1학년 1학기 이제 지나고 나서 2학기 지나고 나서 결정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정은 다름 아닌 바로 전형을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학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인지 2.5에서 1.8인지 2.9에서 3.5인지 3.5에서 3.5인지 구간을 4단계로 나눠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일단 뚜껑 까고요. 최저는 11월 모평을 통해서 어느 레벨에 속하는지를 까면 내 아들이 여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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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지가 나오겠죠. 어딘지가 나오겠죠.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죠. 최저를 잘 맞추는 애라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슬퍼할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답니다. 사실은 요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대입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우리 친구들이 대입을 치르는 거는 이제 앞으로 한 2년, 1년 반 정도 이상이 남긴 했는데 얘네들이 고3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2학년 중간쯤에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내년도 대학 입시가 구체적으로 무슨 전형으로 몇 퍼센트를 어떤 점수 환산 기법으로 애들을 뽑을 건지를 발표를 내년에 할 건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2024년 이후에 대입의 주요 변화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는 딱 이거죠. 첫 번째는요. 수능의 최저 등급이 완화가 됐어요. 작년까지 엄청 빡셌잖아요. 3합, 6 막 이렇게 맞추라고 하더니 좀 완화가 됐습니다. 올해 수능부터요. 수능 최저 등급이 좀 덜 빡세졌다. 완화됐다. 두 번째는요. 생기부가 간소화됐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고3 애들, 올라가는 애들부터 이제 생기부가 간소화됐습니다. 세 번째는 자소서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3가지는 우리가 좀 굉장히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서 하나씩 덩어리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최저 등급이 완화가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통합 수능을 보죠, 지금. 통합 수능.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문과 줄 서! 이과 이쪽으로 와서 줄 서! 2줄로 세웠어요. 그래서 문과에서 요만큼이 이제 어디 대학으로 쓰고 했는데 지금은 한 줄로 서요. 한 줄로 서. 이과랑 문과가 없어지면서 한 줄로 서. 그럼 요만큼이 어디 있어? 요만큼이 어디서 뽑아? 이제 이렇게 되니까 누가 분리해졌나요? 이과 문과 중에? 문과가 분리해졌어요. 왜냐면 수학으로 문이과 같이 공통으로 줄 서면 문과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1등으로 서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 앞쪽에 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재수생과 의치한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반수와 사수와 오수를 하는 미미민우 같은 애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앞에 상당수의 많은 수들이 이과에 정말 넘사벽 아이들이 줄을 서 있을 거고 앞에만 서 있냐면 중간 상위권에도 막 서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문과 학생들이 당연히 뭐 이과 학생이 문과를 침공하는 문과 침공이다 막 이런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국어도 사실은 또 이과 애들이 잘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애들은 예년에 비해서 이과만 따로 막 이렇게 해서 이과 수학 따로 보고 이과 애들만 따로 이렇게 카운팅했던 거하고 비하면 좀 여유가 있었죠. 문과 애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되게 좀 용이해졌어요. 그러지 않았던 해보다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뭐냐면 상위권 얘기겠지만 내신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걸 애들이 너도 맞추고 나도 맞추고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대로 문과는 어떠냐? 문과는 이제 더 이상 수학으로 최저를 맞춘다는 게 사실상은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역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까 앞쪽에 지금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니까 수학으로 최저는 못 맞추겠고 나머지 과목으로 최저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니까 최저 맞추기가 조금 더 한 과목이 제껴지는 상황에서 좀 빡세졌죠.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두 과목의 합이 아니라 세 과목의 합을 맞춰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3합, 3합 6, 3합 7, 3합 8 이렇게 같이 오라고 하면은 세 개를 맞춰오라는 학교가 밑에 대학들이 아니에요. 국민대가 3합을 맞추라고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숭실대가 3합 맞추라는 얘기 안 합니다. 3합은 딱 이름 들어보면 이 학교니까 지금 세 개를 맞춰오라고 하는구나. 3합은 근데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만약에 두 과목을 선택하고 탐구에서 선택을 해서 이 세 과목의 합을 맞추는 결과가 될 수는 있지만요. 실제로 탐구를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탐구가. 하나만 틀려도 3등급이 나와버리고 난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결국 3합을 맞추라는 거는 국영수 한 과목도 포기하지 마요. 그렇다고 탐구를 포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다 갖고 와 이 소리거든요. 지금 준비를 할 때. 그러니 지금 문과학생들은 일단은 최저 맞추는 게 더 중요해졌고 뒷페이지도 있겠지만은 가장 해자로운 과목 영어. 영어에서 여유 부리다가 2 맞으면 골 때려지는 거예요. 합이 6을 맞추고 합을 7을 맞추는데 영어에서 쓸데없이 1을 갖고 다녀요. 1을 딱 받아버리면 다른 과목에서 조금 미끄러져도 이게 굉장히 버퍼 역할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선배들도 다 그런 역할들을 해가면서 지원을 했던 거고요. 자, 수능 최저 등급 완화를 문과와 이과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생기부가 간소화됐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지금 뭐가 빠졌지? 수상 막 이런 거 빠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회 많이 해요? 대회 거의 안 하죠. 근데 대회 대신에 뭐 하냐? 대회를 약간 대회를 아예 안 하고 생기부를 쓰는 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교들이 대회 같은 거는 단발성 대회들은 좀 많이 사라지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캠프, 무슨 여러 가지 학교별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전환을 해서 단발성 수상 대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생기부가 간소화됐으면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 속내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얘가 왜 생기부가 간소화됐는지는 아시죠? 자소서가 왜 폐지됐는지는 아시죠? 조국 사태 때문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어찌됐건 파급력이 굉장히 컸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찌됐건 그렇게 폐지가 되고 간소화돼서 미적용, 미기재 이런 항목들이 늘어났어요. 활동을 하되 지금 현재 생기부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개 항목. 항목 자체가 자 폐지가 된 것은 수상이 없어졌고요. 자율동아리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율 동아리는 없지만 학교에서 하는 상설 동아리는 당연히 남아있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의 기재수의 글자도 500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상설 동아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교회 봉사, 밖에 나가서 막 요양원 가고 봉사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했어서 애들 겁나 바빴거든요. 주말에 그거 하러 가느라. 근데 이건 싹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봉사 자체는 안 쓴대. 이렇게 나이브하게 볼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무슨 사회복지학과다. 교대다, 위치한 약수 내지는 간호학과다 그러면은 교내 봉사가 당연히 중요하죠. 인적성을 봐야 되는 거니까 교내 봉사 중요합니다. 급식 봉사, 교내 여러 가지 봉사 활동들 해야죠. 자, 그리고 독서 활동이 폐지가 되니까 책 안 읽어도 되지? 아니죠. 책은 완전히 읽어야 됩니다. 어느 대학에서 책 안 읽는 학생을 좋아하며 몇 년 전까지 있었던 독서 활동이 폐지가 됐다고 해서 책이 갑자기 안 중요해질 리가 없잖아요. 독서는 너무 여전히 중요하고요. 교과 세특이라든가 자율활동이라든가 행발에 녹여서 얼마든지 쓸 수도 있고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요. 우리는 자꾸 폐지되고 미기재된다 그러니까 아싸 완전 간단해졌네 오케이 이렇게만 집중을 하는데 남아있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죠. 남아있는 거. 왜냐면 사라진 것들은 사라졌으니까 남아있는 게 더 무게가 커졌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풍선효과처럼 뭐가 남아있나요? 내신 성적. 당연히 내신 성적은 늘 남아있었고 여전히 중요하고요.
교과 세트.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써주시는 1년에 500자씩. 자, 그리고 창체 활동. 그리고 각 창체 활동과 교과 세트과 이 연계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원점수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점수. 자, 우리가 원점수를 제일 높게 맞출 수 있을 정도까지 충분히 잘 받아야 되겠죠. 등급에만 이제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특히나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Z 점수를 쓰잖아요. 그래서 각 대학들이 내신 점수를 반영하는 방법들이 다 학교마다의 어떤 내신 계산법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성고인데 어차피 우리 92점을 나와도 3등급이라서 이거 너무 빡세가지고 나 내신 버릴란다 이런 일 되게 많아요. 대성고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원점수를 높여라.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내신 환산 자체가 다르고 너희 학교는 표준 편차가 한 자리 수니까 대학에 봤을 때 누가 봐도 니네는 자사고봉이 남아있는 서울시내 일반고의 중에 상태 좋은 학교고 따라서 원점수 높여가지고 원서 일단 써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폐지가 됐어요. 이게 폐지가 되니까 사실 속 편한 게 많이 있기는 합니다. 적었을 때 진짜 골치 아팠거든요. 자,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원래 했던 역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대학에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공통질문 3가지가 있었습니다. 서울대는 거기다가 4번째 질문을 추가를 했죠. 책에 대한 얘기를 추가를 했었고. 자, 그러면 이렇게 3개 질문을 전국에 있는 저렇게 면접을 볼 때 자소서를 넣으라고 하는 학교들은 공통된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그 질문사항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으실까요? 대략적으로. 지금은 안 써요? 폐지됐어요? 얘네 때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되나요? 알아야 됩니다. 있었던 게 없어졌을 때는 이유가 있지만 대신에 다른 애들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 말씀드릴게요. 자소서 폐지돼가지고 더 중요해지고 더 떠버린 게 있죠. 바로 행발입니다. 행발. 담임 종합 의견 아시죠? 근데 우리는 지금 수시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만의 생기부의 내용을 가지고 원서 6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는 행발을 쓰실 수 있나요? 없죠. 3학년 1학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아직 학기가 남았는데 행발을 미리 쓰진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년하고 어느 학년 담임 선생님 행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학교 갈 때?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발이라도 닦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왜 그런지 제가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담임 종합 의견이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리고 선택 과목,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소서의 공통 질문사항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 당연히 눈이 생기부로밖에 못 가잖아요. 그럼 생기부에서 1학년 때 얘가 공통 과목을 공부하다가 2학년 때 하필 왜 저 선택 과목을 선택을 했는지 그러다가 3학년 때 선택하라고 할 때 진로 선택 과목을 왜 저 선택 과목을 했는지에 대한 생기부 기재사항들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자소서가 없어졌기에 조금 더 생기부 쪽으로 갔을 때 방향성을 확 상투 잡듯이 틀어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생기부의 학년별 시나리오가 더 명명하게 또 이렇게 현현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소서는 생기부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었거든요. 생기부에서 조금 이렇게 피력이 안 됐던 부분들을 자기가 스스로 글씨를 써가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으니 이쪽이 조금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퀴즈 낼게요. 2025 대입은 2023년도 발표를 할 건데 지금 대입의 큰 변화 3가지를 앞장에서 보셨습니다. 지금 그 페이지를 안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였죠? 수능 최저 완화. 수능 최저가 완화됐어요. 두 번째는요. 생기부가 간소화됐습니다. 세 번째는 자소서가 폐지가 됐죠. 이 3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덩어리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어요. 자,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는데 완화되면 다 완화됐나요? 우리 애들은 다 같이 경쟁을 할 거니까 어떻게 완화됐고 무슨 조건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이름을 갖고는 수능 최저의 등급. 자, 먼저 의대는요. 3합 4를 요구합니다. 3합 4. 3합 4는 뭐예요?
112 그쵸? 112 이거네요. 1, 2, 2? 안 되네요. 의대는 더 높아졌어요. 빡세졌어요. 이 최저가. 몇 년 전보다 훨씬 빡세졌네요. 자, 3합 5는 약대입니다. 주로. 이걸 이제 한 가지로 명령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균관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 있죠. 주요 대학들은 3합 6입니다. 중앙대는 3합 7이고요. 홍대와 이화여대는 3합 8입니다. 자, 그래서 3합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다 이름값을 하는 그런 대학들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3합을 요구할 때에는 국어, 영어, 수학과 탐구 뭐 하나도 놓치지 말라는 건데 지금은 내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11월 모평에서 얘가 진짜로 1, 1, 2, 2 막 이렇게 나왔냐 이거예요 지금. 1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절어가지고 5가 나왔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3합을 요구하는 학교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합으로 내려갑니다. 2합 4를 요구하는 학교가 한국외대와 숭실대. 숭실대 좀 특이하죠, 지금. 저기 레벨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요구를 저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2합 5를 요구하는 학교 경희대와 국민대입니다. 2합 6 단국대, 2합 7 상명대, 2합 8 한성대와 용인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쳇말로 약간 이렇게 해요. 진정한 최저는 2합 6부터다. 2합 7을 어떻게 못 맞추냐. 공부를 하고 그래도 하는데 왜냐면 2합 7은 4니까 4등급 하나, 3등급 하나면 되는 거니까 요거 정도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잖아요. 사실 완전 놔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나 3합 7보다는 3합 6, 2합 6, 2합 5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들을 참 그려주면 좋은데 중요한 건 이거 언제 맞춰요? 그리고 누가 맞춰요? 수능 최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가 못 맞춰요. 애 가만히 냅두자면 이렇게 못 맞춰요. 우리 딱 3월달에 입학하고 중간고사 내신 개강했죠. 3월 둘째 주에 내신 개강합니다. 중간고사. 중간고사 끝나면 뭐 하죠? 기말고사 개강합니다. 기말고사 끝나면 여름방학이에요. 살짝 마음이 설렜어요. 날씨가 더워지고 막 이러니까 1학년이고 하니까 그리고 상당히 짧죠. 1학년 여름방학 상당히 짧고요. 뭐 6주도 안 나와요. 실상으로는 6주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는 바로 2학기가 도래를 해서 또다시 중간고사를 개강했고 종강을 하니까 기말을 개강해서 지금 기말 7주차, 8주차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수능을 못 가르쳐서 혹은 수능을 하면 안 되니까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내신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4단이고 여기서 미끄러지면 사실 애들이 조금 되게 힘들어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대비를 해도 특강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내년에 2학년이 되면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2학년이 되면 2학년 내신 중요하잖아요. 애들이 깔아준다며 그럼 내 새끼만 좀 더 하면은 등급이 오른다고 했으니까 더 달려야죠. 그런데 학사 일정은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2학년이 맞춰져서 지금이 타임슬립을 타고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가지고 만약에 고3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런데 11월 모평을 봤는데 뭐 대충 봤다 그러고 누구 잡다 그러고 이래버리면 못 맞추죠. 수능체는 못 맞춥니다. 그래서 약간 얘가 이렇게 현역으로 막 달리고 있을 때 중간에 뭔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 그리고 지금은 좀 쉬어. 우리 지금 울트라 마라톤 1000km니까 100km니까 지금 이거를 갖다가 중간에 미친 듯이 달려버리면 안 되고 잠깐 쉬어. 잠깐 쉬고 지금은 수능 공부해야 될 때야. 지금 최저를 맞출 때야. 이런 것들에 걸어주셔야 될 분이 학부모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이 맞춰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1학년 겨울방학.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맞춰놓고 2학년을 시작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점을 보시면 달리기를 하고 있는 이 친구는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부터 달려야 돼요. 뭐 그 이전부터 달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달려요. 막 달려고 2합 7을 애가 허들을 넘었다. 오케이! 넘었냐? 그 다음 2합 6이야. 2합 6 오케이! 엄마 3, 3 나왔어. 가자! 3합 2합 5. 자, 2합 5까지만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3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넘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같이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너무 힘들겠죠? 이 과정에서? 근데 이제 얘기해주는 거죠. 야, 아들아, 엄마가 다 계획이 있다. 딸아, 아빠가 다 계획이 있다. 지금 현재 2합 7. 상명대다 딸아. 거기 떡볶이도 맛있고 지금 눈꽃 빙수도 맛있게 하는 데 있긴 한데 조금만 더 하면 우리 당국대 갈 수 있고
조금만 더 하면 외대 괜찮다. 외대랑 숭실대 갈 수 있고 요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안정권으로 놓고 위로 몇 개 던지자. 삼합으로. 이런 가능성들을 보여주면서 2학년의 여정을 같이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완전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허들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학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되면은요, 학년마다 이제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1등급과 2등급을 받았는지 전체 수험생 중에 퍼센테이지가 나오잖아요. 국어는 2022년 기준으로 1등급은 4.01%였습니다. 2등급은 7.29%였고요. 수학은 4점이 7.43%입니다. 동점자가 있어가지고 딱딱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어때요, 영어?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1등급 주잖아요. 80점 넘으면 2등급 주잖아요. 근데 이 대학들 중에서 과거 숭실대는 영어는 안 집어넣겠다라고 약간 이렇게 삔또 돌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됐건 대다수의 대학들이 영어를 빼고 3합을 맞춰와라는 대학이 없어요. 영어를 빼고 2합을 맞춰와라는 대학이 없다고요. 그런데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막 뉴스 매스컴에서 정시가 중요하다, 정시가 확대됐다, 그리고 영어는 사실상 별로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 아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지들도 영어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어가 안 중요한 건 누구한테 안 중요하냐면 정시러한테 안 중요해요. 왜냐면 정시에서는 영어를 점수를 매길 때 절대평가로 해서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문제당 점수 차 자체가 수학에서 한 문제 맞추는 거랑 영어에서 한 문제 맞추는 거에 변별을 두면서 대학마다 이제 점수 환산 자체를 다르게 하다 보니까 영어가 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시로 저희 애가 이제 올해 고3 올라갑니다. 둘째가. 근데 얘가 작년 이맘때쯤에 지금 이 친구들이 뭐죠? 고2 올방 올라갈 때 제가 강남대성 윈터를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침마다 얘가 버스를 1시간씩 타고 자석버스 타고 아무튼 강남대성의 그 출근 통근로들하고 같이 술 냄새 나는 통근로들하고 같이 거기까지 가서 막 가서 이렇게 한 주 공부를 하는데 저는 사실상 후회해요. 왜 보냈을까 그때. 왜냐하면 강남대성이니까 강남역이잖아요. 그리고 시험 봐서 들어가니까 빡셌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저 시간표가 그렇게까지는 몰랐어요. 일주일 내내 동안 월에서 금까지 시간표가 빡빡하게 있는데 영어가 일주일에 1시간 들어있어요. 영어가. 우린 그러면 안 되잖아요. 2학년 때 내신도 있고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수시를 쓸 건데 나는 정시 쓸 것도 아닌데 영어를 이렇게까지 더 무시한다고? 걔네 다 뭡니까? 걔네 정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동네마다의 어떤 목표치도 다르고 내신 등급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 파악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학부모님들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제로 뭐 거기 가서 이제 얻어온 것들은 이제 분위기죠. 수학 문제를 저렇게까지 오래 풀 수 있는 인간들이 존재하는구나. 자습을 저렇게까지 오래 하는구나. 이런 거 배워왔지만 실질적인 어떤 학습적 도움이 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후회를 하긴 했었습니다. 예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영어는 우리가 1등급이 넘어가는 학생들은 2021년도 같은 경우 너무 해자스러웠는데 2022년 기준으로 6.25%입니다. 그래서 1등급은 6에서 7% 정도가 대략적으로 항상 1등급을 받는 거예요. 타 과목들은 지금 4%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근데 좀 미끄러졌다. 그러면 2등급까지도 상당히 좋다라고 봐야 되는데 20% 정도 혹은 16% 정도까지가 2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전략 과목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강남권에서는 절대로 먹히지 않는 얘기예요. 강남권에서 영어를 막 얘기를 하고 영어를 방학 때 다닌다?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영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를 볼 거 생각을 다 해요. 그리고 최저는 이미 맞췄어요. 언제? 중3 때. 중3 때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이랑 과학에 몰입을 하는 건데 그쪽 얘기 들으시고 그거를 그대로 여기 와서 하시려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로 우리가 타겟층이 되는 거는 조금 더 그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영어를 끼고 3합, 영어를 끼고 2합을 맞춰야 되고요. 가능하면 영어는 무조건 1을 맞춰야 돼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수능의 최저 등급이 완화됐다라고 하는 내용의 두 번째입니다. 수능 최저를 2학 7이다, 뭐 2학 6이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 애가 다니는 그 고등학교에 동명여고에서, 선유여고에서, 숭실에서, 충암에서, 명시에서 과연 2학 7 맞추는 애 한 반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2학 7은 제가 등급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2학 6부터다 실질 최저라는 거는 2학 6을 맞춘다는 건 3, 3을 맞춘다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한 반에서. 한 반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교에서 3학은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진짜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분위기상. 일단은 어떤 거냐면 아까 첫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현실에서 약간의 흑화되어져 가요. 갈 길을 잃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막 길을 잃고 헤매다 보니까 지네만 공부를 안 하면 되는데 분위기라고 하는 게 점점 망가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수능이 도래하고 있고 원서 쓰고 있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축구를 겁나 해요. 축구를 겁나 하고 수능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유튜브를 봐. 학교에서. 그러니까 정상적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정시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각 고등학교가 다 똑같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서부학군은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를 합쳐서 서부학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이주와 어학군은 그 중에서 딱 8개 고등학교만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학습하고 가르치고 생기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8개 고등학교가 다 똑같은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고등학교 선택할 때 다 알고 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전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요. 전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1군에서 9군까지 있다 그러면은 말씀드릴게요. 3군에서 6군까지가 우리 동네 고등학교입니다. 우리 8개 고등학교. 우리가 1군은 아니잖아요. 1군은 누구예요? 맨날 나오는 뭐 단대구고, 진영여고, 숙명여고, 세화고 거기가 저기죠. 거기가 저기고 일반계고 2군 아닙니다. 우리 여기 아닙니다. 자, 어디냐면 3군부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성고와 예일여고가 3군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4군, 5군에 우리 숭실, 명지, 충암 이렇게 있고요. 6군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7군, 8군 아니에요. 여기 지금 7군 정도에 누가 있냐면 가재울, 은평고 이렇게 국립고등학교가 여기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 못 가잖아요, 애들이. 은평에서 한 명 나와갖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몇 년 만에 한 명 나와가지고 막 축제한 것처럼 시골에 방구 치듯이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3군에서 6군 정도인데 3군에서 6군이 똑같은 학교가 아니니까 한번 여기서 최저를 맞춘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만약에 내 아들, 내 딸이 대성하고 예일이다. 그런데 내신이 2.1에서 2.4 나왔다. 그럼 얘는 이제 저 학교 분위기상 최저를 맞췄다. 최저를 맞췄다. 그러면 어딜 가느냐? 서성안이를 갑니다. 서성안이. 이거는 예일과 대성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동명 아니면 충암 아니면 명지 아니면 뭐 선정이다. 선정 일반반. 그러면 어딜 가느냐? 건대, 동국대, 홍대 정도를 갑니다. 최저를 맞추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숭실고에서 2.1에서 2.4다. 그러면은 최저를 요 정도 수준을 맞춘다는 거예요. 제가. 서성한이를 맞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뭐 6군이다, 일반고 6군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동명이라든가 뭐 선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충암, 숭실에 뭐 또 약간 그런 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는 해당이 아닐 거고 그러면 어딜 가느냐? 국민대나 단국대나 세종대 정도를 가겠죠. 최저 수준이. 그래서 아까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그 수능 최저의 등급하고 이 내신이 2.1에서 2.4가 동일하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내보니까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진짜 기가 막히게. 그러면 저 집애가 지금 딴 집애가 대성고에서 2.1에서 2.4 나오는 거랑 우리 집애가 지금 숭실 충암에서 2.1에서 2.4 나오는 거랑 똑같지가 않죠? 그런데 내신만 똑같죠? 지금 내신만 똑같이 나온다고 하는데 최저가 똑같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수준 자체가. 이해가시죠? 근데 최저는 누가 맞춘다? 엄빠가 맞춰줘야 된다. 세팅을 해주세요. 세팅을.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라는 거 2페이지로 말씀 끝났고요. 두 번째, 생기부 땡땡화. 뭐였죠? 간소화. 생기부가 간소화됐습니다. 그래서 빠진 건 빠진 거고요. 빠진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창체 여전히 너무 중요합니다. 창체. 자동봉진에서 이제 봉이 빠졌죠. 자동봉진에서 봉이 빠졌어요. 그래서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 500자, 진로활동 700자인데요. 자율활동 누가 써주게요? 담임 선생님이 써주십니다.
여기다가 담임이라고 좀 써주세요. 아니면 형광펜 쓰셔도 돼요. 펜 있지? 네. 자, 동아리 활동은 누가 써주세요? 동아리쌤이 동아리쌤이 써주세요. 진로 활동 700. 갑자기 700? 누가 써주십니까? 진로쌤. 진로쌤도 써주시지만 담임쌤이 써주세요. 담임쌤이 써주십니다. 이것도 형광펜 써주세요. 자, 그리고 이게 창체예요. 이걸 보면 우리 학교 분위기가 나와요. 그리고 창체가 겁나 중요합니다. 창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그 생특에서 쓰지 못하는 게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게 누가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거야? 담임쌤이 700자, 500자인데 1200자를 선생님이 쥐어 풀고 있네 지금. 우리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엄마 아빠랑 맨날 그 문자 보내시는 그 선생님, 애 지각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자,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각 과목당 500자예요. 국어도 500자, 수학도 500자, 영어도 500자, 통사, 통과 각각 다 500자인데 이건 누가 써주는지 아시죠? 각 과목에 선생님이 써주시는데 우리 담임쌤이 우리의 수업에 들어오시나요? 대체로 들어오실 겁니다. 여기 500자 하나 더 들어가네요. 담임쌤. 그렇죠? 자, 그리고 행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행발은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쓰지 못한 상태에서 수시원서를 쓸 거예요. 나중에 재수를 한다. 학종으로 재수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 행발도 들어가겠지만 어찌됐건 3학년 1학기까지니까 우리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500자씩 써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자소서가 폐지됐잖아요. 자소서는 자기가 자기를 어필하는 거였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이 행발을 바라볼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아이들의 생기부를 제출을 한 걸 일단은 봐요. 입사관이. 보는데 이게 몇십 장이잖아요. 그리고 1번부터 8번 항목까지 너무 글씨가 많잖아요. 700자, 500자, 각 한 학년에 그거지 이제 2학년까지 올라가고 3학년 1학기까지 가면 글자 수가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 입사관들 중에 대다수는 일단은 8번 항목을 먼저 본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8번 항목이 행발이죠. 일종의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다이제스트가 딱 돼 있잖아요. 얘가 싸가지가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 학습 능력이 어떤 애인지,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 있는 애인지 이런 전반적인 레코멘드를 하는 내용, 추천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만 한 학년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5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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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자니까 2000에다가 지금 2000 맞냐? 2700인데 이 중에서 2200자를 담임이 써요.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 회장님이었네. 그렇죠? 근데 이걸 몰라 애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좀 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거 아셔야 되고요. 학부모님 농담이 아니고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냥 무조건 예쁜 짓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애가 좀 소신 있게 이제 전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선생님과 소통을 정말 잘해야 된다. 내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그걸 선택했는지를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셔야 써주죠. 700을 써주고 500을 써주고 행발을 써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손발이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독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정말 인적성이 있는 아이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기부 간소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생기부 간소화는 결론이 뭐다? 담임 선생님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론은 독서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신이 몇 등급이다, 최저가 몇 등급이다 이런 건 이해가 되게 빠르잖아요. 왜냐하면 숫자니까. 근데 뭐 500자, 700자 얘기를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중요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애가 뭘 해야지 담임 선생님도 700자를 쓰고 500자를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입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은 모든 과목의 기본이 독서예요. 그래서 정성적으로 학생을 평가한다는 건 간단하게 이겁니다. 애가 책을 읽고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생각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판단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탐구 보고서가 중요하겠죠. 그 증거 자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독서에서 시작해서 자기주도 학습, 비판적 사고,
배려심까지 녹아 들어간 콘텐츠를 담임 선생님과 각 과목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면밀하게 주고받는 어떤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갈게요. 자소서가 폐지가 됐죠? 폐지된 자소서를 붙들고 이렇게 쳐다보는 이유는 그 내용이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에 대입 자소서에 공통 문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통 문항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자소서를 안 쓸 거예요. 2021년도에는 공통 세 문항이 유로했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저 세 가지를 퉁쳐가지고 두 가지 질문으로 녹였어요. 그런데 저거를 몇 명이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지금 입시 키워드하고 동일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입시 키워드는요. 예년에 5가지 키워드였던 게 아니라 이제 3가지 핫한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이 뭔가요? 국영수 공부 잘해? 이거예요. 국영수, 대한민국 역사상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국영수가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15개 이상 대학 갈 거면 국영수 중에 하나도 포기하지 마요, 지금.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근데 국영수 공부 잘해? 당연히 일바로 물어보죠. 이걸 어떻게 물어봤냐면 자소서에서 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천자.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라고 하니까 오해를 하는데 국영수에 기울인 노력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찐 공부할 수.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있고 했던 적이 있는지를 증명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진로 역량입니다. 예전에는 뭐 이거를 갖다가 전공적 합성, 전공적 합성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전공적 합성이라는 키워드 이제 사라졌어요.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진로 역량인데요. 지금은 바야흐로 고교 학점제를 앞두고 있는 지금 개정교육관의 어떤 지금 시기 중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선택 과목의 시대입니다. 선택 과목의 시대. 선택 과목이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더 중요해질 거고 우리 지금 중학생들 뭐 이런 애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고요. 진로 역량은 선택 과목의 학과 적합성을 보겠다라는 속내고 이 부분에 대한 과거 자소서 2번의 질문이 너 고등학교 다닐 때 본인이 스스로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1500자를 써.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걸 잼민이처럼 풀이를 해버리면 나는 급식이 맛있었어. 뭐 이러고 앉았고 뭐 축구할 때 너무나 재밌었거든. 친구들하고 막 통합적 분위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죠? 선택 과목의 학과적 합성을 물어보는 게 속내였던 거예요. 왜 그 과목을 선택했어? 이런 내용들이 여기다 못 쓰니까 세특에다 써야죠. 세특에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수강을 하잖아요. 애들이. 다 똑같아요. 뭐 일반고 3군이든 6군이든 5군이든 간에 모두가 다 공통 과목을 수강을 합니다. 그런데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에서 왜 2학년 때 내가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특에 녹아 있었어야 돼요. 지금. 근데 아직 기재가 안 됐잖아요. 애들 지금. 이걸 막 기재를 하는 시즌이 왔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이미 선택했던 그 과목들 뭐 이 과목들에 대해서 교과 세특이 내가 왜 그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진로 역량을 보여주는 거네요. 이해가시죠? 이게 연계입니다. 연계.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입니다. 자, 공동체 역량은 자소서 3번이었죠. 전체 모든 대학들이 요구했던 3번 공통 질문이에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학교에서 실천한 사례를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천자로 써라. 이 얘기입니다. 너 공부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싹퉁머리 없는 거 아니야? 너 너밖에 모르지.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생기부를 보면은요. 마지막 끝에 나갈 때 그렇게까지 하라고 저희가 두지는 않기 때문에 3학년 끝까지의 생기부가 그런 애는 못 봤습니다만은 1학년 때 생기부를 이렇게 쫙 갖고 올 때라든가 2학년 때 생기부를 갖고 오면 뭐야? 그냥 막 지만 알아. 그러니까 남하고의 무슨 배려라든가 나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발표한 것도 그렇고 활동한 것도 그렇고 그게 어머님들 너무 눈에 보여요. 저희가 봐도 보여요. 그래서 인간미가 1도 없다 지금. 같이 해야 된다 이거 무조건. 왜냐면 과거 이게 심심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다 이해가 가시지 않으세요? 이게 없어졌으니 당연히 글로 가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체 역량은 창체 활동 아까 보여드린
자동봉진에서 이제 봉이 없어졌으니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그리고 진로활동 부분에서 이 공동체 역량이 들어갈 수 있고 담임 종합의견의 마지막 8번 항목에서도 이 부분이 어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있어요? 이거는 세특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렇죠? 자, 저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사실 여기 글이잖아요. 500자, 500자, 700자 저기 글로 돼 있잖아요. 저거를 갖다가 글로 냅두지 말고 정량화시켜서 성적표로 해갖고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사실. 성적 체크하는 리스트도 있고 하니까 저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개의 카테고리를 한번 좀 러프하지만 뽀개봤어요. 수능 최저가 완화됐단다. 그런데 실상 완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 기준으로서 내가 스스로 완화된 게 아니다. 3군의 학교, 4군의 학교, 5군의 학교 다르니까 현실 파악을 좀 하자. 11월 모평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허들을 2합 7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6이나 5로 맞출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3합으로 우리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되 고1 겨울방학부터 무조건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이죠. 지금 잘 나오고 있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실력으로 수능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좀 정리 차원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어떤 학습과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아까 생기부 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지금 1학년 때 이런 과목들을 배웠어요.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다 이 정도 과목을 배웠고 단위수가 다 이런 정도입니다. 과학 탐구 실험은 성취도 평가예요. 이거는 절대평가고 성취도 평가.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1학년은 문이과 통합이고 2015 교육개정안 때문에 얘네는 문이과 통합이고 1학년 때 과목을 달리해서 배우지도 않고 2학년도 문과 이과가 반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반을 옮겨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 취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전공적 합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진로 역량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름에서 다 달려 있습니다. 이름에서. 고1 과정은 절대적으로 학부모님들, 어머님들 얘들아 절대로 학과적 합성을 어필하시면 안 돼요. 고1생 기부에서. 아니 공통 과목을 배우는데 무슨 거기다가 치대를 하네, 생명공학을 하네, 기계공을 하네 그런 얘기를 왜 해요. 1학년 때는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1학년 때는. 선택 과목도 없는데 무슨 진로를 정해요 지금 벌써. 고민하는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융합적 사고, 다양한 경험. 내가 이과를 결국 갈 거지만 문과 과목에 무슨 국사라든가 한국사라든가 통사라든가 이런 쪽에 내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둥. 인문적 소양이 또 있느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활동 같은 거 했느냐. 왜냐면 통사의 목차가 다 이거잖아요. 인간과 행복이라는 목차들이 막 거기 다 도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생기부의 세특과 창체에는 녹아 들어가야 된다. 너무 막 전공의 뽕이 들어가 있다? 안 맞아요 지금. 안 맞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렸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과정입니다. 3학년 올라가면서 고1 때는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일반 선택 과목 하고 2학년에서 시나리오 만들어서 3학년에 어느 학과에 지원한 나만의 스토리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되게 우픈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 보시면 대선고 학부모님들 요거 보신 적 있으세요? 리로스쿨에서 이렇게 뜬 거? 그리고 숭실고도 지금 이렇게 리로스쿨에서 학생들한테 요구하고 있는데요. 주제탐구 보고서라든가 수행평가를 내는 항목에다 리로스쿨에다가 이제 애들한테 게시를 해놔서 저기다가 이렇게 항목을 쓰라 이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저희는 이거 보고 진짜 빵 터졌잖아요. 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자. 100에서 200자 예시를 썼어요. 땡땡땡을 읽고 땡땡땡에 대하여 알게 되고 땡땡땡을 느낀 땡땡땡에 대해 궁금증을 느껴 추가 조사하여 땡땡땡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됨. 이게 예시잖아요. 근데 애들이 저런 걸 제시하기 전에는 아무 말 대잔치를 쓰는 거예요. 내용에 인지가 없으니까 급식 얘기를 쓰고 교복 얘기를 쓰고 자빠졌고 학교가 너무나 경사져서 힘들다는 둥 헛소리를 하는 거죠. 헛소리를. 축구를 어제 봤는데 재밌었다는 둥 헛소리를 하니까 아무리 대성고래도 그러니까 학부모님, 교사 선생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거 이제 500자씩 써서 주긴 줘야 되는데 저렇게 이상하게 써고 왔다고 해서 안 써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저렇게 쓰라고 하니까 애들이 정말 저렇게만 딱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남학교에만 있는 예시예요. 얼마 전에 숭실고도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거 봤는데
땡땡땡만 쓰고. 그랬더니 너네가 땡땡땡만 써달라고 또 부탁하는데 선생님 땡땡땡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 메커니즘은 이거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300에서 500자, 내용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한 거 200에서 250자, 예를 들어 이런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고 나만의 학습 방법을 통해서 궁금증을 느껴서 추가 조사했다, 독서를 했다, 자기주도 학습, 학업 역량이 있느냐는 거예요. 공부라는 걸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여기서 끝나면 이제 이것 때문에 얘가 2학년에 선택 과목을 저걸 했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탕탕 올라가는 연계인데 애들이 이걸 너무 모르니까 그냥 한 번에 뭐가 하나 태스크가 떨어졌으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돼, 약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로스쿨 좀 보셔야지 돼요, 같이.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여기다 이제 더 팔을 좀 입혀서 써야 기재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저희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지금 이걸 준 걸 보고서. 근데 여학교는 이렇게 안 주거든요, 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는 아무튼 없었습니다. 남녀공학이나 여학교는. 자, 거의 마지막 페이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교과와 종합과 논술로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그렇죠? 지금 막 각 대학에서 이제 원서 다들 애들 쓰고 면접 보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고 면접이 마감이 지난주 정도에 많이 됐는데 지난주 토요일 저희 전남 순천에 저희 외가가 있는데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오빠가 첫째 장남을 데리고 면접을 보러 서울에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고3이 돼서 원서를 쓰기 직전에 생기부와 그리고 그 전반적 성적표, 모의고사 성적표 같은 걸 저한테 보내줬고, 저와 저희 남편이 이제 그거 보고서 이제 어디를 썼으면 좋겠다는데 이런 성균관대를 쓰고 싶다는데 거기는 안 된다, 못 쓴다. 그래서 이제 시립대랑 동국대랑 어디를 쓰지 않지 이랬는데 정말 거기를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까먹고 있었어요. 저는 걔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10년 전에 쬐끄만 꼬꼬마 때 보고 본 적이 없는데 얘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그냥 이랬죠. 그랬더니 면접을 보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좀 아쉽고 미안하니까 전날 이제 와서 저희 친정 엄마 집에서 자고 오빠 그 면접 끝나고 우리 동네로 와, 저녁 먹고 가, 기차 예약할 때. 그래서 저녁 빨리 먹고 가면 되지. 그래서 이제 상암동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암동 8번 출구 미디어 시티역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면접이 몇 시에 끝날지 이게 참 불명확하니까 마지막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3시에 들어갔는데 5시, 6시 거의 안 돼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또 시골에서 태어나서 서울 한 번도 안 와봤대요. 그렇게까지 안 올 일이었나 싶은데 아무튼 처음 온 거죠. 그렇게 막 힘든 여정을 마치고 그 전날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되게 예민한 아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미디어시티 역에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쫙 저희 오빠랑 그 조카가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 갑자기 너무 패딩을 딱 입고 배낭을 탁 맨 모습이 이제 두 부자가 전투태세요. 전투하러 온 거잖아요. 네. 전투가 끝나고 온 거예요, 우리 동네에. 와서 너무 고생했다, 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긴장이 좀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시 몇 분 기차를 끊어놨다는데 뭐 먹고 싶냐 우리 조카한테 양갈비 먹고 싶대요. 그래서 양갈비 먹고 막 찡따오 먹고 그랬더니 고맙게 저희 남편이 그냥 너무 늦었는데 애매한데 술 한잔 먹고 내일 가라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해서 그럴까? 이렇게 바로 취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차 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오빠 뭐 어떻게 지냈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오빠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이 너무 행복하다. 오늘이 너무 행복해. 오늘 붙은 날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내신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시립대 세부학과는 합격이 약간 불투명한 상태긴 해요. 그런데 자기가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순천에서 서울로 면접을 보러 올 수 있게 됐고 그래도 내가 정말로 서울에 살고 있진 않지만 서울에 출장을 많이 오다 보니까 출장 갈 때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지하철 이용하는 거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들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내가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가서 시립대 앞에서도 세팅 탁 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탁 데리고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대요. 이런 날이 없다면서. 근데 저도 약간 울컥했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자녀들이 있지만 얘네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한테 굉장히 당황스러움도 줬지만 큰 행복을 줬어요. 그렇죠?
유치원 갈 때 막 지 몸집만한 가방 막 끌면서 이제 어린이집 갔다 올게 이럴 때도 너무 재밌었고,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교복 입을 때, 또 중학교 가서 좀 컸다고 막 개길 때, 여러 가지 수준을 우리가 겪었지만 성인 되기 전에 얘네한테 올 수 있는 가장 큰 태스크를 얘네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요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마 아빠가. 그리고 저희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합불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 큰 행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근데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냥 바라봐요. 그냥 밥 해주고 라이딩 해주고 학원비 결제해주고 아빠는 뭐 축구 보다가 좀 눈치 보면 방에 좀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 화이팅! 뭐 이러고 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게 바라만 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써가지고 고3 때 돼서 내가 그래도 좀 신경 쓰는 거야. 2합 그래도 뭐 어떻게 맞췄고 3합7을 맞췄대요 이번에. 가채점 결과. 그래서 미쳤다 너 진짜 너무 잘한다 막 이랬는데 다 알아요. 3합7이 어디고 얘가 어디서 등급이 약간 그렇고 내신이 뭐고 생기부가 뭐가 약했는지 공부를 딥다 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미안해요. 자꾸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듣기 싫더라고. 너무 자꾸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MBC 구경시켜주고 다시 또 지하철로 내려줘서 잘 내려갔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떨어지든 붙든 지방대를 가든 그 과정에서 같이 하신 학부모님들의 모습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분명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생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기준이 아마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내려와서 시립대 정도의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립대 합격하려면 보통 합격자들의 이 내신 등급 오픈한 거 보니까요. 시립대는 이제 공립이다 보니까 되게 투명해요. 합격자 내신 등급을 다 오픈을 까버립니다. 그래서 합격한 애들 보니까 2.1에서 2.29 등급까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교과입니다. 교과는 관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죠. 수능 최저 못 맞추면 나가리예요. 2.1이든 2.9든 안물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2.1에서 2.29가 작년에 합격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딸이 학생부 교과로 얘를 쓰죠. 자, 그래서 처음에 경쟁률은 한 10대1 정도로 딱 내립니다. 10대1 조금 빡세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최저를 얘가 맞췄냐 안 맞췄냐에 따라서 등급은 갑자기 확 바뀌게 됩니다. 이 경쟁률이요. 실질 경쟁률 4대1입니다. 그럼 시립대 최저 맞추면 합격하는 거죠. 2.9 나왔으면. 그쵸? 자, 그런데 시립대가 종합으로는 몇 등급 정도 애들이 붙냐면 이 발표한 걸 보니까 내신 발표한 걸 보니까 2.1에서 2.7 정도. 교과보다는 내신이 조금 낮아도 종합이니까 합격한 사례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충암고에서 아니면 명지고에서 아니면은 선일여고에서 2.7등급인 학생이 이걸 바라봤을 때 와 2.7인데 학중으로 시립대 싹 가는? 나 2.7. 그러면 자기가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2.7하고 2.6에 동그라미 좀 한번 해보실래요? 학생부 종합으로. 죄송한데 일반고 3군, 4군, 5군, 6군이 이 안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일반고 5군, 6군에 2.6, 2.7은 못 갑니다. 시립대. 학종은 내신을 같이 보지 않아요. 동명여고 2.7등급과 예일여고 2.7을 같이 보지 않습니다. 똑같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2.7이면 똑같은 2.7인 줄 알고 우리 애가 여길 보고 있다고요. 걔 생기부가 시립대 생기부하고 안 맞을 수도 있을 뿐더러 내신도 분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왜냐면 대학에 안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 면면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동명여고에서 선율여고에서 명지충암에서 작년에 시립대를 몇 등급이 붙었는지를 봐야죠. 그 전형으로 종합으로. 그걸 봐야 돼요. 우리 학교 선배는 저 학교를 몇 등급이 붙었냐 여기서 발표하는 거 말고. 그래서 25대1 정도의 어떤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가려면 우리 학교 선배가 무슨 전형으로 어디까지 붙었냐 생기부 진단 빡세게 해가지고 내 거는 지금 부족한 게 뭐고 진단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논술로 가게 되면은 5등급도 붙었대요. 5등급도. 그럼 역시 마찬가지죠. 나 5등급인데 논술로 보면은 시립대 가능?
파이팅 넘치게 해볼란다. 그래서 논술학원을 막 급하게 목동으로 알아보고 막 이렇게 되는데 논술도 관건은 수능 최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거의 뭐 살인적이죠. 5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시작을 하고 뭐 100대 1이 넘어가는 학교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사장에 나타나지 않는 응시생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최저를 맞추는 아이들을 싹 까보면은 실질 경쟁률은 10대 1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대학은 왜 이런 짓들을 할까요? 대학이 원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지원 가능한 이 군단에 있는 아이들 중에 최고 아이들을 뽑겠다. 그래서 걔네들이 반수나 재수 안 하고 여기서 쭉쭉쭉 가서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해갖고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얘네가 잘 대학 생활을 누리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두 번째는 1년에 한 번 있는 수시 전형. 이 전형료 정말 무시 못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해 체계의 어떤 면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뻔히 알잖아요. 원데이 투데이 한 것도 아니고 실질 경쟁률 이건데 왜 여기까지 끌고 가냐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가 붙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우리는 이걸 보고 앉았고. 그럼 저런 수를 쓰고 있는 대학들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 자식의 어떤 숫자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이 가로 세로 곱해서 역학관계로 조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결론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성학이면 예일이에요. 지금 다니는 학교가. 그럼 원서를 아까 우리 결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대학도 사실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전형도 결정을 하는 건데 전형은 일단 교과는 2장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 똑같진 않겠지만 자 그리고 종합으로는 4장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과를 2장을 써서 최저를 맞추는 기준을 잡으시면 저 2개의 교과가 안정권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와 이거는 보험이고 종합으로 위로 던지겠죠? 그럼 종합에다가 가장 관건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선배가 작년에 나랑 내신이 똑같았는데 저 학교에 종합전형으로 썼더니만 붙었대. 그러면 나는 거길 써야죠? 그래서 그게 가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위로 던져요. 처음부터 6개 뭐하러 합격해요? 쓸데없이. 제일 못 쓴 게 그거예요. 처음부터 6개 싹 가는 게 막 우리 딸이 여기도 붙었대 저기도 붙었대 여기도 붙었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엔 한 군데 갈 건데 결혼하기 전에 10명 만나면 뭐예요? 결국 결혼은 한 명이랑 할 건데 그 의미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결국 뭐냐 교과는 안정적으로 최저도 있고 내신이 딱 나와 있는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저거는 합불이 완전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서 어렵지가 않고 종합으로 아까 기준을 만드신 것처럼 쓰시고 탁탁탁 6개를 써갖고 처음에 다 떨어져야죠. 처음에 다 떨어져야죠. 6개를. 그래서 애가 좀 이렇게 상처받는 걸 옆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것도 진짜 못할 짓이더라고요. 하나 떨어졌는데 다다음 날 하나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학교에서 확인하고 지방에서 혼자 확인하는데 6개를 똑똑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옆에서 처음 보고 있으면 미쳐버려요.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미쳐버려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람 환장하는 건 구정 때 친척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다 만나고 나서 추합이 그 이후에도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딱 붙었다. 그게 대박이죠. 그게 제일 잘 쓴 원서예요. 6개를 쓸데없이 뭐하러 다 붙어요. 어차피 한 군데밖에 못 갈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특히 첫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두려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장면을 같이 목격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찢어져요, 진짜로. 근데 찢어지려면 같이 좀 뭘 해야지 찢어지지. 같이 한 것도 없으면 찢어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숭실, 충암, 선정 일반반, 여기는 선정 과중입니다, 지금. 명지나 동명이나 선일이다 그러면 교과를 3장을 쓰셔야 돼요. 교과 3장을 쓰시면 수능 최저가 더더더 중요하죠. 교과 3장을 쓰셔서 안정권으로 딱 발라놓고 학점으로 3개를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명여고에서 작년에 우리 선배가 나랑 내신 똑같았는데 명지에서 충암에서 나랑 내신 똑같았는데 종합으로 어디까지 써서 합격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서 거기를 딱 쓰고 그리고 위로 탕탕 던지고 이렇게 써야죠. 우조 상향으로 하나 던지고 가능한 거로 던지고 교과는 전략적으로 싹 깔고 그러면 하나는 당연히 돼요. 저희 조카 무조건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 동국대 아니면 시립대 중에 무조건 될 겁니다. 왜냐면 최저를 맞췄거든요. 얘가 3합 7을 맞췄더라고요. 가채점이지만 안 될 수가 없어요.
신입 때는 또 이제 그 지역 균등이 있어서 실제로 2점대 후반이지만 합격권에서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합격 가능성 높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 최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은 1학년 2학기잖아요. 이제 마무리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전형 결정하시고 최저 뭘로 맞출지 가족회의 한번 하세요. 최저 뭘로 맞출지. 3합이면은 뭐 결정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세 과목 다 해야 되는 거고 참고하시는 거고요. 목표 내신 등급 과목도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기 지나서 이제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는 정말로 그때는 대학이 다 나오죠. 그렇죠? 거기서 뭐 뒤집어지고 이런 경우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지금 방학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오늘이 12월 1일인가요? 오늘이 12월 1일인데 2학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학기 때 우리는 지금 뭐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쳤고 1월과 2월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아이들하고 이제 상담 일정은 1월부터 잡혀 있습니다. 그때 내셔야 되는 거는 1학년 전체 점수 그리고 11월 모평 성적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저희랑 그게 싫으시면은 다른 데서라도 무조건 하셔야지 돼요. 어디서든 무조건 하셔야 되고 안 하고 넘어가시면 애가 갈팡질팡합니다. 2학년을 그렇게 애매한 상태로 멘탈 부정을 못 가요. 그래서 기록이 정확하게 있고 뭔가 문서가 있어야지 애랑 얘기를 하는 거지 기분으로 얘기를 하면 다 까먹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거 하셔야 되는데 2조합원에서 1월과 2월에 거쳐서 신청 접수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하는 거고요. 학부모님이 당연히 오셔도 되는 거고요. 오시면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근데 애랑 막 이렇게 싸운 상태로 오지 마세요. 그러려면 그냥 애만 보내시고 이게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지 집에서든 바깥에서든 애가 그런 어떤 기운을 받아서 에너지를 발산을 하는 거니까 이때 그런 상담들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2학년 방향성과 2학년의 생기부 시나리오까지 진행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여기 왔을 때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얘는 너무 귀엽잖아. 지금 와 있는 애들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은요. 그래서 이제 저런 성적표를 아까 상담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그러면은 이제 내신이 얘가 3.2다. 1학년 걸 다 토탈 때려보니까. 그런데 11월 모평을 봤더니 등급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는 지금 2, 2, 1이니까 나쁘지 않죠.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과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희망은 컴퓨터 공학이다. 그러면 이제 얘는 저 성적으로 학생부 교과로 어느 대학에 어느 지원이 가능한지가 나오잖아요, 점수가. 근데 이거를 잘 안 믿으시는데 거의 저대로 가요. 기가 막혀요, 진짜로. 그래서 한번 까야 돼요, 지금. 그래서 얘는 지금 1순위는 숭실대 2합 4 맞추고 홍대 3합 8 맞추면은 2합 4 맞추면 너 숭실대 가는 거고 3합 8 맞추면 홍대 갈 건데 어디 가고 싶냐면 당연히 홍대 가고 싶죠. 그럼 3합 8을 맞추기 위해서 이 방학 때 뭘 해야 될지가 결정되겠죠? 교과는 이렇고 종합표 쓰게 되면은 생기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점수대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생기부가 나오면 생기부 진단 상담을 나중에 할 겁니다. 어찌됐건 점수대로는 1순위 동국대, 2순위 건국대 정도까지 종합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을 하고요. 아이한테 2학년의 목표 등급과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요 한 장짜리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료든가 생기부 내용을 얘기하니까 1시간 정도 충분히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 상담을 진행을 해야 2학년의 어떤 청사진이 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슬랙이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카톡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슬랙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피터각 선생님하고 1년 내내 동안 소통을 해왔어요. 선생님 저 주제 탐구 글쓰기 학교에서 내라고 하는데 저 이 내용인데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학교에서 땡땡땡을 읽고 땡땡땡에 대해서 느끼고 쓰려는데 땡땡땡 좀 봐주세요. 했어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소통을 하고 첨삭을 받고 그걸 이제 학교에서 제출을 하는데요. 현재 그 커뮤니케이션 컨택이 되어져 있는 애는 414명이에요. 현재. 왜냐면 고1 현재 반 아이들의 8개 반에 그 피터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다 교육을 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만약에 귀대계 자녀께서 거기에 없으셨거나 코로나에 걸렸거나 결석이었으면 제외됐을 수는 있으나 그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모두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 그리고 슬랙에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밴드를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합니다. 더 이상은 컨택을 더 이상은 못하고 그러니까 애가 들어오면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애한테 슬랙을 어떻게 알려주세요. 이건 어머님의 몫이에요.
이것까지 다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인원은 현재 228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어제 아침도 계속 이거를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 바쁘죠. 기말 끝나고 이제 12월 말까지는 더 장난 아니게 빡센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막 쏟아져 나올 거니까 슬랙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상담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상담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서로 처음 보는데 무슨 뭐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상담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재원생활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무료 상담이고 유료 같은 무료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결정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는 겨울방학의 콘텐츠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이를 좀 봐주셨고요. 자, 지금 우리 목표는요, 이번 방학 때 학생들이 수능 최저에 영어가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3학을 하든 2학을 하든 들어갈 거니까, 영어를 빡세게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각 학교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요, 단어를 암기하는 게 중간 기말에 안 들어가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단어집이 선택이 돼서 단어를 몇백 개씩 외워야 되는 컨텐츠가 중간 기말에 필요 없었던 학교들이 많다고요. 숭실은 들어갔었죠, 단어가. 근데 안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정말 이 단어를 다 까먹었어요. 내신 범위 안에 있는 그 지역적 단어의 뜻밖에 모르고 해석도 이미 답정너 해석밖에 못해요. 진짜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인데, 그래서 이 방학이 정확하게 11주죠. 11주. 지금 20일에 개강을 하거든요. 12월 20일에 개강하고 구정 못 빼고 하니까 3월 첫째 주까지가 이번 학기거든요. 겨울방학. 정확하게 11주 나오더라고요. 11주 동안의 여정에 레벨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동일한 고등학교 1학년 애들만 갖고 레벨을 두 개를 나누는 거고요. 제일 높은 반은 SF반, 수능 파이널 반이고 주 1회 수업 3시간 수업입니다. 3시간 수업에 1시간 테스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재는 지금 어휘, 구문 및 어법, 독해, 미니 모의고사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딱 왔어요. 그러면 단어 시험을 봐요. 주 1회 오는 아이들은 5일치 단어 시험을 봐야 됩니다. 5일치면은 3, 5, 15니까 150개에서 200개 정도고 예문 테스트가 다 들어가고요. 지금 제가 이거를 조교팀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효율적으로 봐야 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이고 제 시험도 봤을 때 본 시험과 동일하게 당연히 진행하면 안 되니까 단순한 암기로는 시험이 안 되는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배웠던 누적 복습 테스트, 여기서 포인트는 누적이에요. 누적. 그러니까 계속 까먹기 때문에 특히 몇법 같은 거 누적 복습 테스트를 보고요. 자, 그리고 바로 수업 들어가서 구문 및 문법 50분, 독해 50분. 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올 때 미니 모의고사를 반드시 진행합니다. 미니 모의고사 진행하고 해제까지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근데 영교시 때 봤던 테스트가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남아서 다시 재시험에 응시하고 통과 후 귀가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 1회 수업을 맡게 되는 구산과 명지 캠퍼스의 강사진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구산 같은 경우는 지금 남학생 반은 대성고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한빛 강사님, 그리고 여학생 반들은 제가 주 1회 수업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뒤로 가시면 예비고의 수업의 SM반, 주 2회 반이고 주 1회 반보다 주 2회 반이 훨씬 구성원이 많아요. 주 1회 반 애들은 별로 인원수가 자격이 되는 애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고1이고 지금 현재 유일하게 지금 공부시킬 수 있는 방학이거든요. 고2 방학 때 그렇게까지 많이 못 시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 2회 반은 듣기가 들어갑니다. 이유는 역시 아까 단어랑 똑같아요. 내신 기간 중에 듣기가 들어가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지금 듣기가 명지 빼고는 지금 듣기 컨텐츠가 수업에 들어가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동명 있나요? 동명 들어가죠. 동명 빼고 동명하고 명지 빼고는 제가 보니 듣기 컨텐츠가 소실 들어가냐? 아, 들어가냐? 이렇게 한 소수 학교 그리고 듣기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귓구멍이 막혀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수능 봤을 때도 듣기에서 평상시 안 틀렸던 애들이 2개를 틀려갖고 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게 등급에 굉장히 위협적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듣기 컨텐츠가 일단은 무조건 들어가요. SM은. 그리고 단어, 그리고 천일문 핵심이라는 교재 2권이 들어가고 독해는 유형별 독해와 미니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는 와서 시험 보고 어법 2시간 딱 때리고 미니 모의고사 진행하고 아까 통과를 만약에 못했다면 통과하고 집 가고요. 둘째 날에는 와서
역시나 테스트 보고 유형 독해와 앞 타임에 봤던 그 A 수업에서 봤던 미니 모의고사 해제 수업을 합니다. 그때. 그리고 또 이제 듣기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무조건 시킬 거예요. 학원에서. 왠 집 가서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듣잖아요.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무조건 세팅을 할 거고요. 근데 이렇게 미니 모의고사를 보면 저게 45문항짜리가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빈순삭 같은 킬러 문제들을 위주로 이렇게 좀 축약을 해갖고 25분짜리 테스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라 이게 실질적으로 애들이 몇 등급이 나올지 환산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훈련은 제 시간에 딱 30분 재서 OMR까지 체크를 할 거고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만 하면 안 돼서 11주 동안 총 3회의 풀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성적 추이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될 거고 역시 SM 문법도 이제 강사님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어찌됐건 명지 캠퍼스 그리고 구상 캠퍼스의 강사진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저는 좀 11주고 단어도 한 권은 끝낼 수 있고요. 한 권 끝낼 수 있고 듣기도 한 권 제대로 끝낼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한 권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권 끝내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딥하게 들어가서 다 하게 만드는 거. 학원에서 진도 끝내는 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끝나서 2학년 돼갖고 3월 모평에서는 100점에 가까운 1등급 찍게 만드는 거. 지난번 받았던 등급보다는 당연히 1등급 이상 올리는 거.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아빠 나 2야 5야? 이건 돼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내용을 했고요. 시간은 1시간 35분이 지났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S랑 SF 나누신 부분은 어떻게? 예, 저희가 일단 지금까지 결정이 됐고요. 담임 선생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는데 지난 우리 3번의 점수,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리고 11월 모평 점수 이 4개의 숫자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산을 해서 각 선생님들께서 SNSF를 좀 나눴어요. 언제? 네? 지금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다 결정해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다 안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학생마다 요일 세팅하셔야 되잖아요. 사과목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요일은 근데 구애받지 않으시게 다 되게 많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SM이라고 생각하세요. 내신하고 모의고사에서 1, 2등급 정도다. 1등급이다. 모의고사는 솔직히 지난 11월 부분도 그렇고 1학년 모의고사 이렇게 변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신이 좀 더 변별이 있는 어떤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성은 근데 좀 그거랑 관계없이 2학년 내신이 고3 수준이 너무 나와버려가지고 애들 수준에 맞춰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SF의 성적이 안 돼도 조금 올릴 생각이기는 하고 조금 많이 부족한 친구는 SM으로 진행할 거고 담임 강사가 똑같으니까 일단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유시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사실은. 내신제는 없습니다. 아니요. 저기 방학 때. 방학 때만 바뀌어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맥주를 한 잔 할 수도 없고. 예,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저희 피치모터 사정으로 코로나 걸리거나 이쪽에 결석하게 되면 보강 따로 진행.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지금은 이제 보강을 진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근데 지금 학원이 어떤 사정이냐면요. 내신 기간 중에는 강사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주 5일 근무만 하세요. 수업이 열려 있는 날만 오시는데 방학 때는 5.5일을 근무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화에서 토요일은 풀 수업이고 월요일은 근무일이 아닌데 격주마다 월요일날 오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보강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을 좀 찔르세요. 그래서 보강해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했을 때 싫어할 강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굉장히 그 선생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많이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학교에서 지금 저희 고1 애들 맡고 계시는 분이 김윤재 네. 선생님이신데 박진찬 선생님 새로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박진정 강사님은 충암고를 지금 4년차 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하시고 김윤재 강사님은 근데 조금 변동이 있어가지고 지금 영지 캠퍼스는 박진상 강사님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설득이 보통 학교에서 다 써주고 학생한테 이렇게 썼다, 뭐 체크해 달라, 네. 그렇게 이거
학교가 어디시죠? 어머니? 예일이요? 애들한테 뭘 자꾸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고 느낀 점 자기만의 학습법을 선생님들이 당연히 모르시기 때문에 탐구 보고서를 내라 그러고 심지어 이제 예를 들어 국어과 세특이다 그러면은 국어과 세특을 애보고 써서 내라 그래요. 활동 같은 거를. 그러면 써서 내라 그러면 센스 있는 애는 글자 수를 맞춰서 내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250자인데 그거를 막 500자를 때려 넣으면 선생님이 그걸 줄여야 되니까 너무 수고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학년이 다 지났으니 500자인데 그래도 2학기 것만 써서 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250자를 아이가 써서 내면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수정 보완해서 이제 기재를 해주시는 거고요.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의 모든 활동들을 다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했을 때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뭐 그런 것도 낼 수도 있고요. 배려, 뭐 인성적성 이런 거를 어필하고자. 그래서 아이가 써서 내는 거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외부의 도움은 예를 들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슬랙에서 이제 아이들이 저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뭐 무슨 과목의 교과 세특을 지금 써서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쓸까요? 이건 되게 이제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죠. 지가 써야죠. 지가 쓰고 제가 일단 활동이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글자 수가 너무 길어서 뭘 줄이고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다 그러면 저희가 정돈을 해주는 이거는 뭐 올해 처음 한 게 아니고 지금 10년 거의 다 됐어요. 타 과목도 네네. 과학 수학할 때 뭐 그런 것들도 다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마지막 결과물이 기재가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저 소통을 했던 애들은 뭘 쓸지가 이미 다 잡혀 있어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내라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거 피터쌤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냈으니 한번 봐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선생님이 동아리 활동 내라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자애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네가 동아리를 뭘 했는지 나도 모르는데 무슨 동아리? 무슨 동아리 활동?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교육을 그래서 하는 상황인 거죠. 네. 답이 되셨을까요? 키퍼스는 그냥 학원 여러 쌤들이 같이 하고 그런 거 특정 선생님 실존 인물, 살아있는 실존 인물이고요. 저희 남편이에요. 네. 지금 아이가 그 슬레이트 통해서 네. 어떤 피해를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피서 통풍이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저 약간 좀그 만약 그 저기 도움을 주셨다는데 좀 다른 아이가 겹칠 수가 있잖아요. 겹치 않아요. 그렇게 조언하는 게 다른 애들이 이미 했던 거를 아. 했다거나 그럴 거면 약간 조금 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학교가 어디세요? 중간 추가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지워달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이주하고 고등부 카페가 있거든요. 고등부 카페 다 가입을 지금 하셨으면 좋겠고 고등부 카페는 승인을 받으셔야지 등록을 가능하신데 거기에 이제 이 친구랑 주제탐구 보고서에서 A라는 주제를 했다.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기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안 써요. 예를 들어 충암고 1학년 뭐 이름도 안 쓰지만 누구랑 무슨 상암동 뭐 쓰레기 매각장에 대한 얘기로 이제 주제탐구 보고서를 썼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친구는 다른 애가 이거를 지금 똑같이 쓰면 겹치니까 내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는데 성적은 경쟁인데요. 성적은 상대평가로 경쟁인데 그런 어떤 주제탐구 보고서나 세특은 경쟁이 아니고요.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같이 한다고. 그래서 똑같은 주제지만 각각이 쓴 내용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주제는 한 가지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행정학과의 비전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원이나 공학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학과 비전으로 볼 수도 있어서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서 그리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 아까 보신 것처럼 배려와 인성과 이런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보기 때문에 세특은 사실 같이 하라고 해요. 저희가 충암고 애들 몇 명 데리고 와. 그래서 이 주제를 쓰고 너는 이걸로 쓰고 너는 이걸로 쓰고 너는 이걸로 써. 이제 이렇게 보라고 저희가 게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특히 여학교 애들은 무조건 내려달라고 막 요청을 해요. 근데 그런 메커니즘이 사실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세품 말고 네.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그런 네. 자율적인 종합 물건들 네. 그것도 선생님이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어머니. 네.
학교마다도 다르고 각 학교의 선생님들마다도 좀 다른데 뭐 예를 들어 과거 자사고였던 우리 대성고는 그것도 다 써오라고 그랬었어요. 그것도 다 써오라고 그랬고 숭실도 몇 년 전에는 그것도 다 써오라고 했었고 진짜 깜짝 놀랐던 거는 써오라고 해서 써서 내잖아?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 보고 막 약간 와 이렇게까지 똑같이 예의는 각 선생님들이 다 써주시고 알아서 써주시고 근데 이제 이게 그거잖아요. 그게 이제 좀 이상한데 이거 선생님이 써주는 건데 왜 애들이 지네가 장문을 해서 가져가? 그리고 왜 외부에서 이걸 받고 이주화해서 이걸 해준다고 월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불법이 아닌 게 뭐냐면요. 자료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갑자기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실 수가 없고 애 머릿속에 들어가서 뭘 느꼈고 활동을 했는지 다 알 수가 없으니 너가 했던 활동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해서 써서 제출해줘. 자료들을. 그런데 애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험이 있는 학원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불법이 아니죠. 돈 내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선생님이 얘가 이렇다는 거구나. 사실 근거에서 선생님이 판단할 때. 그리고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그거를 모르지 않아요. 이 새끼 쥐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이렇게 썼네? 그런 건 안 써주세요, 사실은. 했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순으로 기재까지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학원쌤의 도움을 받으면 많은 학원생들이 있는데 그거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실존인문 피터 곽은 빅브라더 같은 존재고요. 그 사람이 이제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각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 학원 말고 이거를 해주는 학원은 없어요. 타 학원에서 어떻게 이걸 해요? 뭐 누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누가 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못해요. 제가 그걸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걸 지금 한 10몇 년째 해오니까 이걸 진행을 하는 거고 복붙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붙이 아니고 진짜 힘들어요, 사실. 저도 이거를 한 2, 3년 같이 실장님들하고 달려들어서 해봤던 적이 있는데 수학이랑 과학 나오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거 막 주제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막 공부를 따로 해야 되고 책을 따로 읽어야 되니까 미쳐버렸는데 일단은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안 그래도 된다. 우리 애는 뭐 충분히 하고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건 이제 선택사항이시고 실제로 선배들이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집 가고 싶어 죽겠지. 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잠깐 남으셔서 또 계속 얘기 이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겨울방학 더울 정도로 열심히 또 진행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